무속의 전전세대, 즉 60년 전에 아주 드물지만 어떤 무당은 치아가 피폐한 경우 있었습니다. 신령님 모신 이후 비린 음식, 누린 음식 망라하고 아예 음식물 섭취 자체에 극도의 거북함을 느껴서 굶다가 죽어가게 되니 마지못해 생쌀을 씹게 된 경우와 산속에서 흙 파고 그 안에서 거적 듣고 자며 기도했는데 밥을 할 시설과 반찬, 설거지 등 불편하거나 불가능하여 생쌀을 씹으며 수양하다가 치아가 손상, 파손된 경우이지요. 그때 당시 치아 손상의 원인과 대책으로 사람들은 양쪽으로 나뉘었었는데 딱딱한 생쌀이 자연 건조해지면서 더욱 돌처럼 굳어졌고 이것을 씹게 되어 이빨이 깨졌다라는 한쪽과 이빨에 씹혀진 쌀의 쪼가리에서 당분 성분이 치아 사이에 끼고 잇몸에 붙어서 치석과 염증으로 악화되어 치아 체계가 파괴되어 갔다라는 견해의 또 다른 쪽이 있었고, 이에 대응한 방편으로 전자는 생쌀을 물에 불리는 자연적이고 간단한 처리 과정으로 일정 시간 경과 이후 쌀의 강도가 해제되었을 때 씹으며 조심하였고, 후자는 양치질 대용으로 뽕나무 이파리 등을 씹어주었고 한겨울에는 솔잎을 대용했었습니다. 음식물에 거북함 없고 오히려 좋아하는 일반 무당들도 간혹 특정 기도 기간에 더욱 영통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생쌀을 주식으로 하거나 솔잎, 뽕잎 등을 생식하기도 했었지요. 나 역시 35년 전 산속 기도할 때 식사 조리할 때의 번거로움과 시간 절약 그리고 투명한 정신력을 위해 생쌀을 씹게 되었는데 건강 영양소를 위해 백미에서 현미 찹쌀로 바꾸며 가끔 솔잎을 채집 섭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성 없이 깨달음의 길에 뛰어들어 신령님 모시는 길에 혹독한 시행착오들을 거쳤네요. 우선 물에 불린 쌀은 백미든 현미든 맛이 없습니다. 현미는 몇 시간 지나는 정도로는 잘 불어나지도 않아요. 사과든 포도든 오렌지든 촉촉한 과일 향에 찾아가게 되고 향긋하고 달콤함에 그 맛에 자꾸 먹게 되는 거지, 맛이라고는 1도 없는 포도나 오렌지를 먹어주면 돈 준다고 해도 누가 먹을까요? 안 먹고 말지. 그래서 특히 현미를 생으로 씹으면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먹어도 배고픔 없고 배 나오지도 않으며 현미의 특정 성분은 인체 내의 과잉된 영양분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비만이 없어지고 나온 배가 들어가며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지요. 단 화식이 아니고 생식이라서 대량의 섭취가 안 되고 소량 수시로 섭취하게 됩니다만, 이것도 장점일 수 있는 게 일을 하며 업무 보면서 또는 책 읽고 공부하며 틈틈이 섭취하는 거라면 시간 절약이 되어서 좋고, 식곤증 이런 정신 집중력 저하 현상은 배척하게 되는 이로움이 있지요. 그런데 혹독한 시행착오가 뒤따랐습니다. 조심한다며 씹었지만 어금니 많이 깨먹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람의 치아는 세로 구조로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하고 무수한 세로 틈이 있다고 합니다. 아랫니, 윗니 중간의 이런 틈에 곡식 알갱이가 끼어 있게 되면 치아 상하를 아그작 씹을 때 쌀의 쪼가리가 망치에 치이는 정의 역할을 합니다. 곧 망치로 정을 내려치고 올려치는 셈이지요. 그러니 치아가 쪼개지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씹을 때 이빨의 세로결에 충격을 주고
세로 틈에 쌀 쪼가리가 맞물리면서 계속 씹으면 틈은 쪼개지고 벌어지는 것이죠. 나무 도끼질과 비슷합니다. 옆에서 도끼로 치면 나무 옆구리가 조금 패이고 말지만 나무 토막을 세워서 도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면 쩍 하고 벌어지는 이치인 겁니다. 이런 걸 몰랐었지요. 서성없이 혼자 길을 헤매다 보니 그러고 보면 침대만 과학인 게 아닙니다. 무속도 과학입니다. 솔잎을 생으로 씹으면 송진 성분이 나와서 맛있고 텁텁할 뿐만 아니라 뱃속에서 뭉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일부러 극도의 소량 섭취로 영통기도에 정진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소화가 너무 안 되어서 약을 먹어야 하거나 그나마 요즘 세상 산림청에서 소나무 방충제 농약을 비행기나 헬기 이용하여 항공 살포하기에 깊은 산속일수록 농약 범벅입니다. 무속도 과학인 세상입니다.